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제14회 톡투유 데모데이가 시작됩니다. 행사장 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착석을, 행사장 밖에 계신 분들께서는 안으로 입실하셔서 모두 착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다 오신 것 같아서 행사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4회 톡톡 튀는 투자 유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처기업협회에서 24년 상반기에 참 많은 스타트업들을 육성했습니다. 오늘 그 기업들 중 일부 기업들의 IR 피칭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임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KBS에서 교통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에 관심이 생겨서 PSWC 27기 기강벤처 과정에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예비 창업자가 아닌 사회자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데모데이에 앞서 진행 순서와 참석자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모데이는 1부와 2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총 11개 팀이 5분 발표, 그리고 투자자 질의응답 5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약 10분간 PSWC 27기 수료식이 진행이 된 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간의 네트워킹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 진행을 해주실 투자자 3분 모셨습니다. 네, 먼저 빅베이슨 캐피탈의 김초연 책임심사용님, 네,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 이정훈 팀장님 오셨습니다. T인베스트먼트의 이지은 팀장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벤처기업협회 구로 청년창업지원센터 홍석재 센터장님의 환영 말씀으로 데모데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무대 위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네, 참석해주신 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벤처기업회 홍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완전히 이제는 한여름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되게 더워진 것 같습니다. 건강 모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넥스라이즈와 또 함께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래 그 전시관 행사장을 좀 돌아봤는데 도전과 이제 열정을 가진 여러 스타트업들의 참여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PSWC 출신들, 저희 예창패 출신들 또 많이 전시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이후 그리고 내일 또 가셔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데모데이 발표자 멘토링에서 아까 사회자가 소개해 주셨지만 3분 와주셨는데요. 이정원 실장님, 그리고 이지은 팀장님, 그리고 김초연 책임사용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관련된 투자 관련된 관계자분들 많이 오셨고 스타트업 대표님도 오셨는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구로 청년 창업지원센터 PSWC 프로그램인 VC 코칭 과정 그리고 기강벤처반 이렇게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VC 코칭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 오늘 저희가 11명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총 6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60명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11명이 오늘 데모데이에 쓰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또 우수하게도 준비하시고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이 오늘 참여하셨던 거니까 오늘 또 오신 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11명의 그 발표하시는 분들 떨지 마시고 역량 잘 펼치시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데모데이라는 게 매번 하지만 또 할 때마다 떨리고 또 긴장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좋은 또 의견 주시면 아마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데모데이 통해서 투자 연계한 실적을 보니 아직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파워플레이어, 에버트레저 등 총 22개사에서 140억 정도의 투자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협회는 또 개인 투자 조합 만들어서 3개 기업에 또 직접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통해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3억의 투자가 작년에 있었고 그리고 올해도 3억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초기 스타트업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좀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곧 이제 14회 톡투가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들 그 톡투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 스타트업들의
노력 그리고 그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11개 기업 발표한 후에 그 상반기에 교육받았던 그 60명 그 기업 대상으로 또 수료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7기 저희가 27기라고 올해 기수가 되는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죠 기강벤처반 우리 저희 사회자님 기강벤처반 나오셨는데 기강벤처반 그리고 또 VC 코칭반 이렇게 2개 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오늘 수료식이 있는데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그리고 멘토링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함께 계속 저희 협회 그리고 저희 센터와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오늘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로 청년 창업 지원센터의 수장으로서 예비 초기 창업자분들께 힘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IR 피칭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기업 AI를 활용한 SF 특화 캐릭터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북콥 엔터테인먼트의 송준규 대표님이십니다. 무대에서는 첫 시작인 만큼 보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SF 특화 캐릭터 엔터테인먼트 북콥의 발표를 맡게 된 송준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시는 장면은 한 번쯤은 봤거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콘텐츠들인데요. 이런 SF 장르는 단독 점유율 12%의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장르입니다. 그리고 코미디 드라마와의 중복 시장까지 고려하면 주류 장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등 유료 콘텐츠에만 한정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1년 이상의 3D 도구 학습 과정, 또 32시간의 제작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외부 AI를 적절히 조합해서 초급자도 3일 학습하고 당일 제작하는 제작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보시면 AI의 불편한 골짜기 없이 실사 기반으로 잘 구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작 과정 상에 내외부 AI가 전부 다 적재적소에 잘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D 이미지를 입력하면 3D 파일로 출력되는 기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3D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리깅되는 뼈대가 생성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20개 콘텐츠로 1개 캐릭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쌓아봤는데요. 시청 연령은 주로 2030이었고 해외 시청 비율과 평균 시청 기속률을 고려하면 확장성을 기반으로 품질이 유지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구독 전환율, 구독당 비용을 고려하면 성장 속도를 일부 조절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 하반기가 되면 15만 명의 단일 채널 구독자가 완성이 되고요. 내후년에는 1,000만을 목표로 할 수 있는 KPI를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북미와 인도 시장에서 노출되고 있고요. 각 단계가 상승할 때마다 약 4배 정도의 매출 상승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2029년까지 글로벌 탑10 SF 특화 캐릭터 엔터테인먼트로 성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생성 기술 기반으로 원천 IP를 제작해서 무료 콘텐츠 시장에 다량 노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별 연령별로 IP를 세분화해서 무료 콘텐츠 채널에 다량 노출시키고 선호되는 IP들만 라이선스화해서 MD 그리고 유료 콘텐츠 시장으로 확장 진출하는 전략인데요. 이런 게 반복 진행될수록 또 하나의 메가 IP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는 크리에이터 시장 그리고 영상 광고 시장, 피규어 굿즈 시장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아주 거대한 시장이지만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창작 시장에서는 캐릭터 콘텐츠 라이선스, 실무 시장에서는 피규어 굿즈, 또 광고 시장에서는 직접 제작, 브랜디드 PPL 형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유료 콘텐츠 기반으로 소량 제작하던 회사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에는 무료 콘텐츠 기반으로 다량 제작하면서 특화성을 가진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IP 기반 혹은 영유 IP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SF에 특화해서 글로벌 2030을 타겟한다라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콘텐츠 기반 수익을 가지고 있고요. 캐릭터 IP 기반이기 때문에 실물화, 제조 연계가 매우 용이합니다. 의류, 소매품, 그리고 나중에는 테마파크 형태까지 발전할 수가 있고요.
당장 디지털 굿즈 그리고 라이선스 대여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글로벌 메가 IP가 대부분 MD가 수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도 선호되는 IP를 기반으로 피규어, 의류, 소매품을 전략적으로 MD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IP 구현 연동성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게임 그리고 공간, VR, XR, 영상 콘텐츠를 원천 IP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상품을 확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의 상품들이 정리된 내용들이고요. 저희는 올해 설립해서 2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8억 원 그리고 2029년에 IPO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카이스트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R&D 자금 발표 전형까지 진행 중이고요. SF 특화 제작 포지셔닝에서 대기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 광고 수주하는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디어테크 전문 팀입니다. 저는 방송국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하고 청년 창업사관학교 그리고 카이스트 공학 석사 과정 거치면서 기술 개발도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테크 전문 PD 디자이너 개발팀 함께 하고 있고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경영 조직 그리고 문화기술대학원에서 기술개발 고도화 고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 SF 덕후들입니다. 한국에서 또 하나의 메가 IP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글로벌 SF 특화 캐릭터 엔터테인먼트 브콥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이력서 자동 정형화 기술이 적용된 교사 채용 매칭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티처라인의 김경용 대표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스마트한 학교의 채용 사스 솔루션 티처라인을 만들고 있는 김경용이라고 합니다. 요즘의 학교는 계약직 교사가 매우 필요합니다. 교사도 노동자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연가,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의 공백 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통 5일 내에 채용을 해야 되는 이분들이 제때 채용이 되지 않거나 이력서가 들어오는데도 평균 3일 정도 걸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접수된 이력서들은 이메일로 받거나 출력을 해서 검토를 하는 아날로그적인 채용 행정도 문제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학교에서는 월간 평균 2.5회 공고를 등록을 하고 이 부분에서 비롯되는 채용 행정에 대한 업무 압박이 채용 담당자와 교감 선생님에게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고를 게시해도 지원자가 들어오지 않거나 이력서는 수기 검토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왜 만들어졌을까? 이 부분은 바로 채용 행정이 교육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이 채용을 하는 학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가 계약직 교사를 손쉽게 채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고 이를 통해 채용 실패율을 50% 이상 절감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공고를 띄우고 3시간 이내에 지원서가 들어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저희 팀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작년에 교원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 인력풀 5,000명을 사전에 확보를 하였고 그 인력풀을 바탕으로 올해는 학교용 사스 웹 서비스 런칭을 통해 매출을 하반기부터 달성시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티처라인에 학교가 공고를 올리게 되면 실시간으로 매칭되는 교사분들께 카카오 알림톡과 FC로 공고가 전달이 되고 그 교사분들이 지원한 지원서는 교감 선생님들이 보고 싶어하는 정보들로 구성이 돼서 맞춤형 UI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사 채용하는 과정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거, 우리 학교의 교육관에 적합한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정량화하는 기술을 통해 빠르게 볼 수 있는 AI 기술 또한 저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된 분들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면서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저희 티처라인의 차별점은 이렇습니다. 전국 단위 인력풀을 보유하고 실시간으로 매칭을 해줄 수 있는 AI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의 교육청에서 소구하지 못했었던 수시 채용에 대한 기능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후속 사업자인 기존의 원티드랩과 같은 HR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학교 분야의 채용 서비스에 대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교육 분야가 보수적인 집단과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점의 효과가 후속 진입 장벽으로서 매우 크게 작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의 월간 구독료 10만 원입니다. 기간별 과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보수적인 학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수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의 단점 중에 하나는 바로 확장성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타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교육 제도입니다. 내년에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1년에 한 차례 있었던 대규모 채용이 2차례로 늘어나서 2배 이상 채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전국 3.5만 개 정도의 어린이집, 전국의 32만 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계약직 교사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채용 시장도 저희한테는 타겟 시장이 될 수 있고, 또 다음번에는 더 좋은 사람으로 채용하면 되지라는 이런 계약직 교사의 채용에 대해서 역량 검증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또한 저희의 확장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일단 국내에 B2G 학교 어린이집 계약직 교사 채용 매칭 시장 668억 원이고, B2B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장 계획입니다. 저희 하반기부터 매출을 달성시킬 것이고, 내년 3월 월간 BEP 달성하는 것을 이제 초단기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5년 뒤에 800억 원의 매출, 영업이익 100억 원 플러스를 달성하고자 하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원티드랩의 IPO 지표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근데 원티드랩은 성공 보수에 대한 BM으로 잡혀 있고, 저희는 사스 고객을 충분히 확보하면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작년 6월달에 법인 설립 이후에 6개월 만에 앱 런칭, 그리고 1년 만에 사스 프로덕트 런칭을 앞두고 있는 실행력이 검증된 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지 못한 역량은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서울대나 카이스트 출신으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이제 기적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교육 공백이 발생하여도 학교와 교사는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 그래프 DB를 활용한 클라우드 위협 탐지 보안 솔루션 주식회사 테일엔의 김성현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프DB를 활용한 클라우드 위협 탐지 보안 솔루션 테일엔심을 만들고 있는 테일엔의 김상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미연에 탐지하고 분석해 기업의 정보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보안 솔루션 테일엔심입니다. 심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로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심이 이 로그들을 수집하고 관리를 한 다음 분석을 해서 이거는 해킹입니다 라고 보안 담당자에게 알림을 띄워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 세계 보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기존 제품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했는데요. 보안 담당자들은 모두 클라우드 위협 발생 시 상관관계 파악이 어렵다. 단순한 위협에 대한 너무 많은 보안 알림이 온다. 보안 규정 준수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모두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행위에 대해 하나의 보안 알림을 띄워줬다면 저희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로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확한 한 개의 보안 알림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석을 하는 환경에서도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 속에서 보안 담당자들이 이제 검색을 해서 분석을 진행했던 반면 저희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마인드맵 형식으로도 함께 출력을 해줘서 보안 담당자들이 분석을 할 때 편리한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해킹이 증가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안 규정도 함께 강화가 되었는데요. 이 보안 규정을 관리하는 작업 중 하나가 일일이 보안 솔루션에 들어가 사진 캡처를 하면 되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작업에만 2주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2주의 시간을 2시간으로 줄여주는 기능이 바로 테일엔의 컴플라이언스 분석 보고서 기능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국내에 있는 3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아까 보여드린 흐름 기반 위협 탐지와 그리고 이 보고서 기능이 가장 수요가 높았습니다.
저희는 보안 담당자들의 실제 인터뷰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기존 제품에는 없는 문제 해결법과 보안 담당자들의 니즈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봤을 때 흐름 탐지, 상관관계 분석, 보고서 측면에서의 차별적이고 기술적인 우위를 얻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심 시장 규모는 2030년 하나 약 24조로 연평균 16.4%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장 속에서 데이터 양이 많고 강화된 각종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기업을 1차 타겟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싱가포르 시장을 집중적으로 타겟을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싱가포르와 한국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고 나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 시장으로의 스케일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든 결과 제품 출시 이전부터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1위 통신사 싱텔의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이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데 있어 분석 면에서 용이한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리뷰를 남겨주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테스팅, MOU를 통해서 시장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싱가포르 1위 보안 회사인 호랑이로부터 현재 제품 테스팅과 공식 리뷰를 확보해둔 상태고 한국의 질환지교 시큐리티, 미국의 SE웍스와 함께 제품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싱가포르, 미국에 있는 보안 회사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모두 저희의 공식 어드바이저이자 개인 투자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일앤심은 총 3가지 월간 라이센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시기에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다른 제품과 실제로 비교를 해봤을 땐 최소 2배에서 10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남으로써 저희는 고객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제품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저희는 보안 인증을 준비해서 한국과 싱가포르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은 프리시드 단계는 7천만 원으로 마감을 했고 시드 단계는 현재 시드 단계에 이번에 진입을 해서 총 3억 원의 투자 유치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더벤처스로부터 1억 원 투자 유치를 완료해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싱가포르 내 시장 입지를 확보해서 매출은 한 3억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일앤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해커를 양성시키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의 수료생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기술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윤리적인 인식까지 모두 인증받은 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해커로 굉장히 유명한 홍민표 대표가 저희 팀의 액티브 체어맨으로 함께함으로써 홍민표 대표가 가지고 있는 해외 세일즈에 대한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테일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4번째 기업입니다. 지능형 돌봄 로봇 주식회사 에이드올의 김재필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에이드올 대표 김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작고 귀여운 형태의 지능형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7개월 된 회사고요. 창업 이후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 양대 기술지주 중 한 곳인 미래과학기술지주로부터 프리시드 투자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인적 역량이 굉장히 훌륭한 팀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저희 10명 조금 안 되거든요. 10명 조금 안 되는 회사인데 대부분이 스카이급 이상으로 스카이급 이상 학교를 졸업한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엔지니어 외에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상하게도 카이스트랑 좀 친해가지고 카이스트 네트워크가 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8월 한 2달 정도 남았네요. 연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연구소장으로 합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 여러 개 탔고요. 투자도 받았고 그런데 이거는 자랑을 충분히 한 것 같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로봇을 맨 처음에 시장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영역은 접근성 영역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 로봇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전달 채널 중에 가장 압도적인 정보 전달량을 갖고 있는 것이 시각 채널인데요. 이 시각 채널을 기능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목숨을 걸고 길을 건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지 딱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아주 자주 있는 일이고 이렇게 떨어지시죠. 저런 구덩이는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이 가시죠?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굉장히 우리 사회는 시각장애인분들에게 굉장히 불친절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 성공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솔루션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 카이스트 카일루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지금 11년 됐거든요. 아직까지도 동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LBS 테크, GI 이 회사도 한 7년째 이거 하고 있는데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왜냐하면 SOC를 깔던지 아니면 기능적으로 부족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물리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능형 로봇을 개발해서 흰 지팡이의 어태치먼트 형태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물리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직관적인 길 안내를 제공하는 형태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모델의 체이닝이 특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델들은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지금 현재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저희는 지팡이에 저희 로봇을 탑재를 하면 로봇이 먼저 움직이고요.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치매 환자분들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거나 아니면 시각장애인 분들은 지팡이 자체가 자율주행을 하는 형태로 움직임을 제공해서 길 안내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접근성 영역에서의 어떤 지능형 로봇 시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약 230조 원 정도 규모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스템이 지능형 로봇 시스템이다 보니 지능형 로봇 시스템 자체에 대한 수요가 또 산업계에서 또 있고요. 그리고 지능형 제어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또 있어서 현재 지금 HD 현대사무와 조선소의 어떤 국부 영역에서의 지능형 관제탑 이동이 가능한 지능형 관제탑 솔루션으로서의 지능형 로봇을 공급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R&D 컨소시엄 하나 맺어 놓은 상태고요. A2C 시스템과는 지능형 하드웨어 제어 솔루션에 대해서 R&D 컨소시엄을 맺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까지 프로토타입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26년 4분기쯤 저희 BEP 돌파를 할 생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 경쟁사가 2개가 있는데요. 둘 다 저희 동력이 없거나요. 아니면 조향만 해주는 글라이던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글라이드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사용자 가슴 높이에 있는 돌출형 장애물이라고 하는 프로트루딩 obstacle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알려주는 위워크라는 지팡이가 있는데 둘 다 기능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형태의 제품만을 제공하고 있어서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제공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입니다. 저희가 기능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는 만큼 경쟁적인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고급형과 보급형 내놓을 생각이고 저희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부를 분해해서 또 B2B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 4분기에 저희 BEP 돌파할 생각이고요. 28년쯤에는 예상 매출액 각 200억 원 정도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엔지니어만 모인 회사이지만 누구나 접근 가능한 사회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로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는 엔지니어들이 모인 회사입니다. 이제까지 에이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5번째 기업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취향에 따른 브랜드와 소비자 매칭을 통해 브랜드 제품 노출과 협찬 업무를 돕는 패션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루깃의 김지호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패션의 모디를 운영하는 루깃의 김지호입니다. 현재 패션 브랜드는 각자의 컨셉이 있으며 제품의 퀄리티가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국내에 얼마나 많은 브랜드가 존재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무신사에만 약 7,0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는 이제 플랫폼에 입점을 하더라도 해외 유명 브랜드와 경쟁을 해야 되고 높은 광고비와 높은 판매 마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저희 모디는 브랜드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비자에게는 이제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브랜드에게 제공하는 저희의 콘텐츠는 브랜드 홍보를 도와줍니다. 즉, 각 브랜드의 컨셉에 맞는 저희가 협찬을 진행하는데 협찬 진행 시
그 브랜드와 어울리는 인플루언서를 저희가 직접 발굴해서 업로드까지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브랜드의 자사몰 유입까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는 패션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이는 유저에게 자신의 취향에 맞는 패션을 추천하고 협찬을 제공함으로써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성장 가능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스트릿 캐주얼 도메스틱 브랜드를 중심으로 현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이 브랜드에 따른 20대가 될 것이며 패션을 관심 있는 사람들이 타깃입니다. 혹시 이 중에 혹시 패션에 관심이 없는 분이 있다면 아쉽게도 저희의 타겟에서는 제외되십니다. 저희는 중소 브랜드 거래 시장의 10%를 점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10%를 점유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저희의 모디의 플라이휠이 있습니다. 저희 앱에 패션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면 다른 유저가 그 패션을 별점 형식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평가 과정에서 유저의 취향 데이터와 그 취향의 분석을 진행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에 맞는 패션을 추천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부 유저는 협찬을 제공받는데요. 협찬을 제공받았으면 개인 인스타그램과 모디에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그 업로드된 이미지를 또 다른 유저가 평가를 하면서 이런 흐름은 반복됩니다. 저희는 이런 플라이휠을 통해 계속 저희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모디는 기존의 패션 앱들과 어떤 점이 다르냐? 보통 패션을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무신사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무신사 같은 경우는 쇼핑 중심의 앱이고 저희 모디와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저희는 앞에서 얘기드린 패션 평가와 협찬 연결이 메인 컨텐츠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이제 참여가 가능하고 브랜드는 자신들의 홍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저희 앱 캡처본인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 평가에 따른 이제 개인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저희 이 추천 과정은 저희 알고리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는 자신들의 제품이 홍보가 가능하고 소비자는 자기가 협찬을 통해 인플루언서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브랜드와 소비자가 함께 윈윈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럼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느냐? 저희는 평가 콘텐츠와 협찬 콘텐츠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 앱을 통해 협찬을 받은 유저들입니다. 보시면 유저들이 알아서 저희 서비스를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뭐 스토리나 이제 개인 태그를 이제 진행하고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저희 큰 광고비 없이 현재 홍보를 진행 중입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저희는 수익 모델은 이제 총 B2B로 진행을 할 것이고 단계별로 고도화를 할 예정입니다. 초기 수익 모델로는 월 정기 결제로 앞에서 얘기드린 각 브랜드의 컨셉에 맞는 협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저희가 각 브랜드에 맞는 인플루언서 발굴부터 매칭, 이미지 업로드까지 저희가 총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는 홍보에 대한 업무를 이제 많이 덜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통합 결제로 많은 브랜드가 높은 판매 마진에 대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입점이나 사입이 아닌 통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고 이를 통해 유저는 저희 앱에서 추천받는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한 번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지그재그의 Z결제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모디는 런칭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고요. 데일리룩 컨텐츠는 약 2,400개가 등록되어져 있으며 협찬 진행 건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50개 이상 진행 예정입니다. 당연히 서비스에 대한 이제 특허와 상표도 등록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5년 내 매출 170억 달성이 목표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팀으로 대표인 저는 패션 브랜드에서 5년간 근무했으며 쇼핑몰 운영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래 이름들은 저희 팀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디는 총 향후 5년 후 3가지 분야로 비즈니스를 다각화합니다. 통합결제를 바탕으로 유통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고 패션 평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패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규 발굴한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패션 마케팅 사업으로 비즈니스를 다각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모디는 브랜드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입니다. 감사합니다.
6번째 기업입니다. 4060을 위한 웹소설 콘텐츠 플랫폼 어포나티 주식회사의 김도현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4060을 위한 웹소설 컨텐츠 플랫폼 오드너리를 개발 중인 어포나티의 김도현입니다.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방송이 유튜브를 만나서 누구나 가능해졌듯 저희는 누구나 글을 쓰기만 하면 원하는 유형의 컨텐츠로 소비할 수 있는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활발한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 4060 세대 액티브 시니어, 이들의 여가활동으로 웹소설과 웹소설 원작의 컨텐츠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웹소설의 스토리입니다. 많은 2차 창작물들을 통해 웹소설의 스토리는 세대를 불문하고 큰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소설의 관심도는 높지만 그에 반해서 현저히 나아진 구독 경험. 첫 번째는 편당 100원에서 500원씩 매 편당 비용을 결제하고 대여 또는 소장하게 되는 이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부담이 존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바닥만한 이 작은 화면에서 편당 약 5,000자 내외의 글자를 봐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시각적인 피로도가 높아지는 그런 세대의 특성상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유료 결제에 대한 부담은 무료 감상이 가능하게 하자, 모바일 감상이 불편하다면 듣기만 하면 되는 오디오 컨텐츠를 제공하자였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컨텐츠 제작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AI 컨텐츠 제작을 위해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서 95%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낮은 컨텐츠 제작비로 인해 광고만으로도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빠르게 BEP를 넘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오디오 컨텐츠는 기존의 한 가지 목소리로 쭉 읽어주는 TTS와 다르게 다양한 보이스가, 다양한 인공지능 캐릭터가 실감나게 읽어주는 오디오 드라마 형태의 오디오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만족도를 더 높이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AI의 보이스가 전달하는 이 컨텐츠가 과연 유효한 스토리 전달을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직접 저희가 영상을 올려봤었고요. 그때 44세에서 54세 정도의 여성분들이 거의 대다수의 독자층을 구성을 했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오시게 되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 주시는 비율이 평균 약 40% 정도를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글자만 쭉 나열을 하고 유튜버가 읽어주는 컨텐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40대부터 50대 여성분들이 이러한 컨텐츠를 많이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컨텐츠들은 유튜버가 직접 작성을 하는 글들, 즉 기승전결이 5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스토리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니즈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물론 정확한 그런 긴 글들이 존재는 합니다만 이 글들은 TTS를 통해서 읽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가지 목소리로 읽어지게 되면 대화가 주를 이루는 소설의 특성상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양한 보이스가 섞여져 있는 오디오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긴 글, 스토리가 있는 글을 전달력 있게 오디오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은 국내 4060 여성 로맨스 웹소설 및 오디오 컨텐츠 시장입니다. 작가는 글을 쓰기만 하면 저희는 이 글을 오디오 컨텐츠로 변환을 해서 광고와 함께 독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할 것입니다. 독자가 월 구독 비용을 내고 광고를 제거하는 형태 역시 가능합니다. 출판사가 보유하고 있는 IP들을 저희를 통해서 오디오 컨텐츠로 변환해서 별도로 활용하는 건 역시 가능한 B2B 모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저희는 4060을 메인 타겟으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겟이 굉장히 정밀합니다. 이 타겟에 맞는 자체 광고를 유치를 해서 광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며, 저희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IP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메이저, 즉 카카오나 네이버 시리즈에 연재된 약 2년 정도가 흘러서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된, 하지만 그 스토리의 우수함은 증명이 된 책들을 우선적으로 저희 플랫폼으로 가져와서 초기에 시장에 진입하고자 합니다. 초기 유저 유입 이후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현재 웹소설 번역 모델을 연구를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로 웹소설을 진출시키는 것 역시 동시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6년차 웹 개발자로 저희 팀은 영어 기획팀과 AI 연구 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25분인데요. 35분까지 휴식 후 5개 기업을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외에 계시는 분들 행사장 안으로 입장하셔서 앉아주시고요. 장내에 계신 분들도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40분에 정확하게 40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외에 계신 분들 안으로 입장해 주시고요. 네, 장내에 계신 분들 모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부 발표 어떻게 좀 잘 들으셨나요?
네, 또 넥스트라이즈라는 큰 행사와 함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길 또 꽉 채워주고 계신데요. 2부 순서도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2부 한번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청소 시장의 혁신, 홈케어부터 비즈니스 케어까지 공간 케어 플랫폼 주식회사 세로의 홍준서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사지 말고 새로 하자. 주식회사 새로 대표 홍준서입니다. 저희 새로는 청소 서비스 대행과 브랜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는 2021년도에 청소업체를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였고, 그 이유는 제가 요식업 사업을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청소 서비스에 대해서 강력한 필요성을 느꼈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개인 청소 창업을 한 이후에 지속적인 활동과 성장을 통해서 2023년도 법인으로 설립하였고, 그 이후에 다양한 가구사들과 서비스를 런칭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로의 고민은 첫 번째로 대중화된 이 청소 서비스 중에서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개인업자이거나 도구업자 혹은 중개만 해주는 플랫폼 등이 상담부터 사후 처리까지 한 번에 해주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청소 대행 서비스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으나 피해 구제가 된 사실이 굉장히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청소 교육부터 중개, 서비스, 상담, 그다음에 사후 처리까지 직접 운영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로는 전문 청소 영역부터 시작하였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청소 시장 규모는 2020년도 10조 원을 돌파하였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청소 시장의 규모는 약 6조 원이며 홈케어와 비즈니스 케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로는 15단계 청소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약 300명 이상의 청소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로는 청소에서 가장 필요한 청소기 그리고 세제를 개발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고 관련 특허를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로는 경쟁사들과 달리 중개, 인력관리, 서비스, 자체 교육 시스템, 자체 개발 용품, 사고 후 책임까지 보장하는 자체 배상보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로는 2023년 6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누적 매출은 약 14.5억이며 13개의 가구사와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오가닉 서치, 그러니까 자사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저희가 6개월간 약 7.9억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2024년도에 B2B 서비스를 확장함에 따라 1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AI 솔루션 등 O2O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매출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단건 케어, 정기 케어, 그 다음에 B2B 케어가 있으며 컨설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도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가맹점 6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용품 판매에 대한 수익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현재 웹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AI를 도입하여 자동 견적 산출 시스템과 우리 집에 있는 청소가 필요한 용품과 제품들 혹은 공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입할 예정입니다. 저희 세로는 미디어 컨텐츠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저희의 이제 전속 모델인 브라인을 통해서 유튜브, 그다음에 지상파, 케이블들에 지속적으로 노출을 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 자체 채널인 유튜브 10,000명 정도 지금 구독자가 있는데 가장 높은 호응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청소 서비스에 대한 신선함과 재미를 이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B2B 형식의 서비스를 확장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B2C 고객들의 유입과 주문이 늘어나고 있고 고정비와 마케팅 비용은 이제 감소시키며 수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와 청소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 기업들이 요청을 주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주로 가구나 이제 서비스 판매에 저희 청소 케어 서비스를 같이 도입하고 싶어 하시는 기업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자금 유치를 하게 되면서 2024년도에 3억 원 정도 유치를 하여서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계획이고요. 2025년도에는 창업사관학교, 퍼스터 펭귄, 에스턴 엔젤 투자 등을 받아서 더욱더 성장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는 요식업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운영, 관리도 하면서 이 청소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청소업을 지금 4년간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 전문 청소 영역의 이제 전문가인 부대표님, 그다음에 뉴욕 라인 프렌즈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을 담당하셨던 본부장님과 저희 CS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AI 솔루션과 데이터 자동화 전문 기업인 팀 에브리웨어와 함께 플랫폼을 기획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세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8번째 기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셀프 인테리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는데요. 글로벌 현지 감성에 맞는 인테리어 소품 제공으로 켄탈롭이라는 북미 시장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블루아몬드의 소예호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현지 감성에 맞는 홈데코 브랜드 켄탈롭을 운영하고 있는 블루아몬드 대표 소예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22년 1월에 북미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입점과 동시에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런칭한 제품 역시 카테고리 직구미기 카테고리 전체 판매량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베스트셀러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잘 판매하고 있는 저희 자사 제품을 모두 미국 특허청에 등록을 하여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였고 종류로는 성전리함 2종과 몸 모양 콘센트 가리개 2종, 페이퍼 타워 홀더가 있습니다. 잠시 저희 제품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제품이고요. 기존의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플라스틱 형태의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라탄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한 땀 한 땀 와이어로 이어서 기존에 가장 고객이 불만이 많았던 플라스틱의 그 열이 통해서 쉽게 발열이 된다는 그 단점을 보완을 하여서 통기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개발을 진행하였고 올해 말에 특허가 출원이 완료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이즈에 맞는 이런 콘센트들을 쉽게 보관을 하여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홈데코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북미에만 진출해 있는 300조 시장에 온라인에 진출을 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 세계 직구미기 소품 시장에 1,500조 되는 온 오프라인 통합 시장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시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제품은 그냥 감으로 제품을 런칭한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 판매 상품 분석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매년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신제품을 계속적으로 런칭을 할 예정이고 판매 데이터를 시장 수요를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실제로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플랫폼에 대해서 검색 키워드들을 상시적으로 분석을 하여서 상품을 리스팅을 하고 있고 경쟁 제품들의 신제품의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판매량을 분석을 하여서 저희 자체적으로 디자인의 차별화를 두어서 런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향후 계획은 2024년의 예상 매출액은 20억 정도로 달성을 무난하게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매출은 지금 미국만의 매출이고요. 25년부터 아마존의 점유율이 높은 유럽 주요 국가 그리고 캐나다, 유럽, 일본 국가로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여서 매출을 달성할 예정이고 아마존이 굉장히 물류 시스템의 연동이 타 플랫폼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쉬나 월마트나 쇼피파이 같은 주요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고 추후에 이제 오프라인까지 확장을 하여서 직영샵을 운영할 예정이고 28년에 IP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달성한 성과들은 아마존에서만 순수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추후 이제는 외부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인플루언서들과 협업과 그리고 자사몰 구축을 통해서 아마존 물류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공격적으로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글로벌한 홈데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9번째 기업입니다. 화장품 제조 빅데이터 기반 AI ODM 빌더 플랫폼 브레닛. 주식회사 팀패스의 이슬혜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제조 프로세스의 혁신, 브랜드 빌더 브레닛 발표하겠습니다. 연간 25만 개의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는 국내 뷰티 시장은 과거엔 설비를 갖춘 곳에서만 화장품 생산이 가능했지만 2002년 미샤의 성공 신화를 시작으로 ODM 위탁 생산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는 물론이고 카일리 제너와 셀레나 고메즈 같은 해외 셀럽들조차 국내에서 ODM 생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실제로 화장품을 만드는 업계의 현실은 어떨까요? 화장품의 ODM 밸류체인 도식도는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기획, 제조, 생산, 판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코스맥스와 콜마 같은 대형 플레이어들조차 놓치고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 제조 생산 단계에서 무수히 많은 공정 프래그먼트들이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인력 맨파워로만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브랜드 사업자들은 시즌성이 높은 선크림 같은 제품들을 제 시기에 만들거나 제 시기에 팔 수가 없는 페인 포인트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SCM 데이터 구축을 시작으로 ODM 비즈니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 SCM 데이터는 어떻게 무엇을 모을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미 시장에서 워킹하고 있는 브랜드사와 제조사의 업무 효율성을 돕는 데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조사의 모든 생산 현황과 인증들을 조건화해서 브랜드사에게 검색 엔진으로 제공합니다. 또 제조 공정별 평균 단가를 예측해주고 제조사와 브랜드사의 스케줄 관리를 돕는 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은 이 SCM 데이터는 다시 ODM 솔루션으로 연계되는데요. 화장품에 아무런 인사이트가 없는 그 누구라도 간단하게 프로젝트 의뢰서를 등록하면 브레닛 AI가 분석해서 최적의 제조 경로를 찾아주고 그에 맞는 생산까지 완제품 입고를 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비즈니스가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작년 7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POC를 거쳤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POC에서는 뷰티어 산업 관계자 60명 이상이 90% 이상이 만족도를 표현했고 70% 이상이 재방문을 기록했습니다.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고질적이었던 문제 두 가지, 제조 리드 타임은 6개월에서 3개월 이하로 단축시키고 생산 MOQ는 10,000개에서 500개까지도 낮춰내니까 바로 수익 창출로 이어졌는데요. 저희는 제조 수수료 25%에서 50%까지 받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해서는 SCM 데이터는 저희 서비스의 경쟁력이고 돈은 ODM으로 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2위의 화장품 제조 수출 국가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제조 수출 물량만 1.5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브레닛은 이 국내 제조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는 것이 이 시장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ODM 기업들과는 이런 부분이 다른데요. CTK와 본느는 매출의 90% 이상이 북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브레닛은 국내 제조 생산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글로벌에서도 치킨 게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쟁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저희는 고객 락인 전략으로 저희 ODM 레시피까지도 저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브랜드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인플루언서, B2B 기업 같은 저희 잠재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뷰티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버튜버, 유튜버와 같은 MCN 기업들과의 협업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미션은 어떻게 하면 고객의 시간을 1초라도 줄일 수 있을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 시장에 있는 데이터,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SCM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화장품의 제조 생산 표준화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뷰티 시장의 서비스가 아닌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2023년 5월 법인 설립, 6월 MVP 개발, 7월 POC, 8월 매출 발생, 작년 11월 시드 투자를 클로징했습니다. K뷰티는 제조 기반의 시스템에서 로드샵 전성 시대가 한 번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디뷰티 브랜드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넥스트뷰티는 어디가 돼야 될지 고민해 봐야만 하는 지점입니다. 기존처럼 이미 만들어 놓고 이거를 동남아에 팔지 중국에 팔지 고민하는 시장이 아니라 동남아에 사는 20대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포뮬라, 그 여성이 살 수밖에 없는 가격대를 미리 설정해 놓고 팔릴 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그리는 미래 시대입니다. 저희 팀은 7년간 화장품 브랜딩 총괄 경력을 가진 저와 LG생활건강, 셀트리온 출신의 화장품 전문가들 그리고 IT 전문가들이 모여 뷰티 업계의 문제를 IT 기술로 풀고 있습니다. K뷰티는 단 한 번도 죽지 않았던 불패의 시장입니다. 저희가 이 시장에 혁신을 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10번째 기업입니다. AI 영상 생성 기능이 적용된 온라인 반려동물 메모리얼 파크 스페트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언페일 서승우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언페일 대표 서승우입니다. 저희 언페일은 반려동물을 사회적 약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유기물로 분리되어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소각이 되고 있고 지문과 같은 형태로 공공인증서가 전송이 가능한 현재 시대에서 비문인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음은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적, 제도적 소외를 기반하고 이로 인해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겪고 있는 상처를 직접적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소셜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펫테크 회사로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니지먼트 인프라, 어둠션, 데이터, 유저 BM 등의 경력을 쌓아야 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이렇기 위해서 저희는 반려동물을 중점으로 한 B2C 컨텐츠 모델을 통해서 R&D 데이터와 그리고 캐시카우 확보의 전략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탄생한 서비스, 이미지 생성 AI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반려동물 스튜디오 서비스 스페트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스페트럼은 런칭 이전까지 기존 오프라인 반려동물 스튜디오 이용 고객 53%, 펠로스 반려인들 그리고 노화 등으로 인해서 사진 촬영이 어려운 반려인 26%, 고양이를 기르시거나 시니어 연령층으로서 사진 촬영이 어려운 15%의 반려인들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AI 기술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습니다. 저희는 내 강아지, 내 고양이를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으로서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 가능한 반려동물 맞춤 친화적 AI 스페트럼을 런칭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 저희 집 고양이 가을이인데요. 가을이 이미지를 10장 정도 저희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시면 어플리케이션은 자체적으로 AI 모델을 생성하여서 실사와 같은 이미지, 상상과 같은 이미지, 그림과 같은 이미지들을 출력하게 됩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그림과 같은 이미지, 상상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2030 니즈에 맞춘 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컨셉들을 제공하였었는데요. 실제 고객 유저들이 40, 50대 여성 고객들 그리고 펠로스 반려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깨닫고 실사와 같은 이미지들의 컨셉들을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AI 필터 이미지는 이미지 한 장에서 한 장으로 트랜슬레이트하는 기존 스노우와 같은 형태의 필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AI 기술은 다이나믹 모델 이미지를 통해서 하늘을 날고 있는 강아지, 두 발로 모험을 떠나고 있는 우리 집 고양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UI, UX적인 측면에서 스티커 필터나 모자이크 검열 필터 등의 API들을 결합하였습니다. 2023년 상표권 및 핵심 특허 기술을 총 3건 출원하였고요. 2024년 글로벌 런칭에 맞추어 PCT 특허 등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메모리얼 파크로서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파크에서는 실제 내가 살았던 공간에서 내 강아지, 내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이전의 모습들로 나와 상호작용하고 피드백할 수 있으며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성함으로써 펠러스 반려인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리 투 프리미엄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상형 광고제만으로도 흑자 전환이 가능한 구조임을 확인하였으며 유료 토큰제를 통해서 마진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굿즈 판매 수익 그리고 마스코트나 광고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시연 화면입니다. 런칭 이후 유저는 월 평균 2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런칭 이후에 고속 성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금 조달 현황입니다. 저희가 캐시카우를 B2C 모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초기에 불안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추가 자금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수립하였는데요. 실제로 와디즈 펀딩을 모금 성공하였고 모금 성공한 결과를 바탕으로 BAH 인터내셔널 회사로부터 수출을 문의받아 결국 일본 대형 크라우드 펀드인 마쿠아케 입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컨소시엄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사업 등에 공모하는 지정 과제 수행 등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경쟁사 분석 측면입니다. 저희는 AI 모델 생성 비용 7,900원, 이미지 생성 비용 330원꼴로 한 번 AI 모델을 생성하시면 이미지 생성 4장당 33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과 스케일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컨텐츠 우수결 선정되고 보유기술 기반으로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VP의 특성상 비주얼 프로덕트의 특성상 번역만 거치면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국내 BEP 전환 예정 시점은 6,158명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생애 추출 패키지 창업준신대학 및 경북 소셜벤처 활성화 지원 사업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미지 생성 AI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반려동물 스튜디오 서비스 스페트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IR 발표 마지막 순서입니다. AIoT 기술 기반 맞춤형 유아교육 가이드 서비스 솔루션 무궁유교의 백서현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무궁무진 유아교육 무궁유교 대표 백서현이라고 합니다. 월 10만 원에 우리 유치원을 AI 유치원으로 위티 IoT 솔루션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미션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는 스타트업입니다. UN SDG 목표와 또 저출생과 인구 감소라는 국내 미션을 해결하고자 솔루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가 다양한 자극을 경험할 수 있도록 5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아 시기에는 골든타임 인지 발달에 꼭 필요한 자극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요즘 아이들이 도파민이 자극한 스마트폰 콘텐츠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자극 경험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아의 놀이성은 현저히 낮아져 유아는 같은 놀이만 반복을 하게 되고 두뇌 발달과 인지 발달의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발달 성장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살펴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공간과 아이를 살피고 개별 유아에게 맞는 맞춤형 가이드를 교사와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유아의 흥미에 기반해서 전인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유치원 교실이 5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아들은 보통 좋아하는 영역에서만 놀이를 하고자 하고 선생님은 담당 아이들이 많다 보니 개별 유아를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서가 들어있는 방석과 웨어러블 팔찌로 아이들의 행동 반경을 트래킹을 하고 선생님이 놓치는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그래서 유아의 강점과 약점 지능을 분석하고 이 아이들에게 맞는 조화로운 발달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IoT 기기로 각 영역의 방문 빈도와 체류 시간을 측정을 하는데요. 이를 사전 수집된 유치원의 DB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가 보다 균형 있게 놀이할 수 있도록 AI 가이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DB에 구성된 많은 아이들의 강점 영역과 약점 영역을 살려서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역은 심화학습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부족한 영역은 전인적인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활용하실 수 있는 어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은 매달마다 주제를 구성해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 교육과정에 추천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커리큘럼 서비스와 우리 반에 영역을 배치해야 하는 영역 구성과 교구 추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콘텐츠 어플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내 아이에 대한 발달 성장 데이터를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기관이 연계하여 아이를 더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경험한 아이는 자기주도적 놀이학습이 가능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고, 선생님은 낙오되는 아이가 없이 데이터 기반의 학급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학부모님은 내 아이의 발달 수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양육 불안감을 높이고 유치원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듀오백과 시스코와 협업을 하여 투트랙의 IoT 기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3개 유치원과 베트남 하노이의 1개 유치원과 PO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는 영어 유치원과 국제학교, 사립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서비스 제품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어플과 AI 모델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델을 한국의 NGO 단체와 은퇴한 유치원 선생님들이 해외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니즈에 기반해서 이 BM을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미얀마처럼 한국에 대한 교육 수요가 높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현재 글로벌 유아 에듀테크 시장을 타겟팅하고 26년도까지 10조 규모의 성장 예정인 시장에 5%를 점유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경쟁사는 키즈노트와 플레이태그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키즈노트는 선생님의 아이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기록해야 하는 점이 있지만, 저희는 선생님이 직접 원하시지 않을 때는 온오프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M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라이센스 수익을 수익화하여 직접 판매를 할 예정이고, 또한 데이터를 판매하고 광고 입점 수수료를 얻을 예정입니다.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은 유아교사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글로벌 유아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유아교육 현장을 가장 잘하는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핵심 파트너는 다음과 같고, 이상으로 글로벌 유아교육 넘버원이 되고자 하는 무궁유교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들 뒤에 저기 가서 서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수료식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행사를 계기로 투자자분들과 선배 기업 등과의 많은 만남으로 이어져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장 뒤편에는 오늘 발표한 기업의 미니 부스가 마련되어 있고요. 앉으신 자리에서도 자유롭게 네트워킹 가능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대표님들은 미니 부스 앞에서 계셔주시면 되겠고요. 행사장은 5시 무렵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